국가데이터처는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로 정의하면 지난해 기준 1,040만여 명, 전체 인구의 20.1%였습니다. 청년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건강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소진 상태, 번아웃입니다. 지난해 청년층의 32.2%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. 2022년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꼴입니다. 번아웃의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39.1%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이나 업무에 대한 회의가 34% 수준. 결국 일이나 진로 문제가 최대 번아웃 요인인 셈입니다.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세부터 29세에서 45.8%, 30세부터 39세에서 51.1%였습니다. 2022년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체 성인보다는 낮았습니다. 이른바 MZ세대가 공정이란 가치에 더 민감함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. 청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외보다 낮았습니다. 국제 비교를 위해 15세에서 29세의 삶 만족도를 보면 10점 만점에 6.5점.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비교가 가능한 회원국 38개 나라 중 31위 수준이었습니다.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. 국가데이터처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건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자 32살, 여자 31살입니다. 이 나이에 남녀가 얼마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지 2015년과 23년을 비교했더니 8년 만에 혼인율은 60% 수준, 출산율은 그보다 더 낮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 원인을 데이터처가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. 우선 거주지를 봤을 때 수도권의 결혼과 출산율이 낮았습니다. 수도권에 사는 32살 남성과 31살 여성의 미혼 비율은 2023년 기준 각각 58%와 47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출산율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. 높은 주거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2020년 32살 남성을 기준으로 유주택자의 미혼 비율은 34%에 불과했지만 주택이 없는 사람의 미혼 비율은 62%로 크게 높았습니다. 같은 비교군의 3년 뒤를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결혼과 출산 비율이 미소유자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. 직업도 영향을 줬습니다. 근로 형태별로 출산율 변화 추세를 추적했더니 남성은 상시 근로자가 3년 뒤 출산할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8%포인트 이상 높았고 여성도 5%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. 소득의 안정성, 또 거주의 안정성이 이 혼인과 출산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모든 변수별로 정리가 되었다. 육아휴직의 경우도 첫째아 출산 후 3년 안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다자녀 가구가 될 비율이 남성은 46%, 여성은 39%로 크게 높아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.